요즘 가장 큰 이슈가 여가부 폐지일 겁니다. 최근에 정청래 의원이 여가부 폐지를 놓고 윤 당선인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다시금 논란이 되었는데요. 여태는 여가부에 잘못한 것만 늘어놓았다면 오늘은 여가부가 한 것을 좀 말해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여가부는 김대중 집권 시절 설립되었죠. 그리고 호주제 폐지를 한 것은 참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 후 여가부의 행보는 참으로 암담하기만 하죠. 더구나 문재인 정부 때 여가부의 만행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이 거의 없었음에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커버쳐주지 못할 정도였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성범죄가 집단학습의 기회라는 망언으로 급기야 감사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었죠. 실제로 여성가족부의 내년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 열린 국회 여가위 회의가 시작 8분 만에 파행했습니다. 지난주 이정욱 장관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가리켜 했던 문제의 발언 때문입니다.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당은 이런 발언을 한 여성가족부 장관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여당은 곤혹스러운 표정입니다.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정욱 여성가족부 장관이 내년 예산안 내용을 설명하러 나오기 직전 국민의힘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성추행이 성교육을 학습할 기회라면 그러면 음주치사는 음주운전 방지를 학습할 기회입니까? 살인은 생명 존중을 학습할 기회입니까? 피해자들은 지금 절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여가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고 1조 2천억 원 예산 심사도 못하겠으니 즉각 사퇴하란 겁니다. 통상 장관을 방어해주던 민주당도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피해 여성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 책임지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큽니다. 책임 있는 자세를 좀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촉구드리고요. 결국 회의는 8분여 만에 중단됐고 야당 간사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논의하실 수 있도록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 장관은 텅 빈 회의장을 지키다 퇴장해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수많은 중도분들에게 물어보고자 합니다. 여가부가 존속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정현백 전 장관의 말처럼 여성 고용이 낮아집니까? 지금처럼 기업을 강제시키면 고용이 높아집니까? 그래서 할당제가 옳습니까? 자, 그리고 여성임금이 올라갑니까? 비정규 문제가 아니고 대기업 임원, 고위 공무원에서의 평등이 문제라면서요. 이들의 임금이 높아지면 평균은 올라가겠죠.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나아집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품고 있는 주된 문제점과 불만이요. 그 고위직에 여성들의 비율이 너무 적다는 거에 나와요. 그런데 지금 아까 그 비율이 낮다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비율을 높이면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네, 그것이 문제입니다. 육아정책도 얘기했었죠. 지금은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여가부가 존속해서 육아정책이 많이 반영된 겁니까? 여가부가 없어도 출산장려정책이나 아이 돌봄 정책 등은 강화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이 있지는 않을까요? 사회 빈곤층, 다문화 가정이 여가부 때문에 지원이 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여가부가 없어지면 지원이 없어집니까? 물어본 김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국방부가 없어지면 군대가 없어집니까? 국세청이 없어지면 세금을 안 걷는답니까? 해야 할 일은 어느 부서에서든 다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여가부 폐지는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대통령 권한으로 그냥 폐지시킬까요? 아니면 그간 여가부가 해온 죄를 하나하나 파헤치고 해당 부서며 시민단체들의 비리 등을 수사하고 업무를 이관시키고 관련인을 처벌하겠습니까? 자, 너무나 당연한 거죠. 무슨 죄가 있었는지 파헤치겠죠. 대부분 탈탈 털면 우리가 모르는 죄들이 나오겠지만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과연 다 수사는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많다는 거죠. 지금 여가부 못 없애게 하려고 난리치는 저 인간들은 여가부 예하의 시민단체들과 그 시민단체에게 돈 받고 움직였던 댓글 부대, 그리고 패민단체들, 또 그 단체들에 속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부정과 비리가 넘쳐나고 부서의 폐지를 두고 한번 수사해보자는 의견이 당연한 건데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2021년 저출산 대책을 위한 예산이 43조였습니다. 여가부 예산이 1조 정도인데 43조라고요. 그 1조 갖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43조였습니다. 저출산 대책만 43조예요. 15년간 225조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태어난 아기가 617만 6천 명. 아이들에게 그냥 지급했어도 한 아이당 3,600만 원씩 돌아갈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지금 자녀를 낳아 기르는 여러분은 어떤 혜택을 받고 계십니까? 맞벌이를 하는 한 가정에서 어린이집에 딸을 맡겼다가 이사를 하고 어린이집을 옮겼는데 어린이집을 옮기자마자 딸이 아빠를 멀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애 엄마와 아빠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물어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이집을 다시 옮겨라, 나도 그런 일을 당했었다라고 해서 어린이집을 옮겼다고 하죠. 그런 후에 딸은 다시 예전처럼 괜찮아졌다고 합니다. 저 아이가 1년만 방치되었어도 저 아이는 평생 한남충 거리며 밖에 나가지도 않고 방에 틀어박혀 사고나 치는 어둠의 자식이 될 뻔했죠. 조금만 알아봐도 지금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게 될 겁니다. 그냥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개거품 물고 핏대 올리며 싸우는 게 싫다면 특정 채널 보시지 마시고 신문기사 정도만 검색해 보셔도 아마 아실 겁니다. 여가부는 문정부가 막다 다 못 막은 썩은 물 중에 썩은 물이라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재밌어. 어차피 이런 거 잘 모르셨던 분이면 다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미친 존재감을 경험할 겁니다. 내가 볼 땐 어마어마한 쌍년 같아. 제가 여가부가 폐지될 때까지 이때까지 여가부가 잘못한 것들을 알차게 한번 만들어 보려니까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